인터넷 방송에 크게 그 카테고리나 어떤 장르들이 있잖아. 아까 얘기한 뭐 역캠방 뭐 이런 것들이 역캠 뭐 남캠 엑셀 방송 요런 류가 있고 완전 토크 위주로 가는 온건한 저기 침착맨 같은 좀 뭐 요런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개지랄류가 있거든. 철구류 신태일 철구와 신태일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도 보면은 막 고속도로 밀려 있고 맞아. 뭔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상한 런닝구 입고 다니고 그래, 쫄쫄 입고 다 이렇게 다니고 늘어난 하얀. 그리고 막 누구는 뭐 파란 쪽 없고 누구는 막 다리 절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자취할 때 21살에 자취했었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사는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는 그 집에 깔려 있는 그 정막이 싫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는 인터넷 방송을 켜놨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없었는데 다음팟이라고, 옛날에 다음팟이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있었고, 거기에 24시간 동안 방송을 해주는 뭐 원피스, 나루토, 뭐 명탐정 코난 이런 거를 그냥 틀어놓는 방송이 있었어. 애니를. 저작권 문제인데? 그럼 뭐 나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애니를 틀어놓는 거? 완전 그냥 생 애니를 틀어놓는 방송들이 그때 당시에 다음팟은 좀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집에 오면은 그냥 TV처럼 항상 틀어놨었단 말이야. 집에 있는 그 혼자서의 조용한 시간이 싫어갖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음팟이 없어지고 메이저가 되는 방송들은 뭐가 있냐 보면은 이제 치지직 있고 네이버 치지직 있고, 아프리카에서 이름이 바뀐 숲이 있고, 요새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세 개가 좀 대표적인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 플랫폼인 것 같다. 아무튼 근데 요새는 내가 인터넷 방송은 이제 다시 본가로 올라오면서부터 잘 안 보게 됐는데, 둘은 혹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인터넷 방송을 한번 내가 봐봤다 이런 거, 아니면 뭐 좋아하는 스트리머나 BJ가 있다. 나는 인터넷 방송 본 적 거의 없고 전무한 경험? 거의 전무하고 봐봤자 한두 번 본 게 완전 뭐 침착맨. 근데 사실 침착맨은 이제 정말 너무 대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랄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방송 이렇고만 딱 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어, 그치? 왜냐면 막 왜 그런 말 하잖아, 음지양지 막 이런 말 하는데 침착맨은 거의 그 반반에 걸쳐 있는 느낌? 아무튼 그 정도다. 그래? 음지에 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나? 침착맨도 아무래도 근데 기반이 되는 게 그 뭐 TV에 나오는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거의 없고. 성우는? 나도 없어. 인터넷 방송 본 적 자체가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인터넷 그 방송,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의 컨텐츠가 이렇게 녹화돼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는, 침착맨 영상 같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 보니까. 언제부터 보셨죠? 침착맨 영상은? 나는 근데 침착맨을 보기 시작한 게 침착맨을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알 때 알았어. 나는. 완전 저기 때 나작침일 때 안 봤구나. 나만의 작은 침착맨 시기를 나는 못 겪어봤고, 그랬구나. 이미 어느 정도 메이저의 반열에 들어왔을 때 한 그래도 침착맨이 적어도 내 기억에는 그래도 한 3-40만은 될 때? 그때 유입이 된 것 같아. 그때면 근데 너도 그렇게 막 느린 편은 아니다. 근데 그래도 3-40만이면 소형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치. 완전 이제 대기업이 되긴 이전. 아저씨가 탈모약을 막 섭취하기 시작할 때쯤? 그때구나. 옛날 왕십리 시절이구나. 그때 아니야. 강동구 시절인가? 강동구인 것 같아. 강동구인 것 같아. 왜냐면 또 익숙한 동네라서 그 강동구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근데 나도 생방을 보진 않는데, 나는 침착맨을 요새는 좀 덜 보긴 하는데 옛날에는 진짜 좀 헤비하게 많이 봤거든. 막 원본박물관 영상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침착맨도 이 사람이 일단 기반이 DC란 말이야.
옛날에 DC 이말년 마이너 갤러리가 아예 있었고 원래도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되게 최적화가 돼 있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었잖아. 만들었고 치마도 치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쪽 문화에 밝아 이 사람이. 그러다 소재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침착맨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나도 좀 노출이 된 그런 것도 있긴 있거든. 그리고 막 침착맨이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다른 스트리머들은 침착맨만큼 커다란 유튜버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 뭐 차돌짬뽕 아저씨. 뭐 철면수심도 있고 옛날 뭐 공혁준 막 얌얌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케인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쪽 생태계에서 약간은 알고 있다 좀 그런 느낌. 근데 보면은 플랫폼별로 시청자들의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옛날에 이제 트위치 다음 팟은 너네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인터넷 방송이랑은 결이 좀 달랐던 게 여기는 후원 시스템이 없었어. 그러면 후원 시스템이 없어갖고 그냥 방송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음 팟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은 영상에다가 자기 개인 계좌를 다 띄워놔. 일로 개인 후원 해달라고. 그런 식이야. 침착맨도 그래서 옛날에 다음 팟에서 방송을 하다가 트위치로 넘어간 거야. 아프리카로 아마 넘어갔을 거야 처음에. 그랬다가 아프리카에서 트위치로 한 번 더 옮기고 지금은 이제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서 뭐 치지직, 숲, 아프리카 이렇게 3사를 다 내보내고 있긴 한데 트위치가 철수한 것도 그 망사용료 때문이니까. 그렇지 망사용료 때문에. 그거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연관 동영상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다음 팟을 보는 이용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팟수라고 불러. 팟수. 이게 뭐냐면 트수도 있잖아. 트위치 그러니까 트위치가 트수를 왜 그렇게 부르게 된 거냐면 트수에서 온 거야. 다음 팟을 보던 사람들이 트위치로 대거 이동을 했거든. 엑소더스 시절이 있거든. 그래서 다음 팟을 보던 백수를 줄여서 팟수라고 부른 건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트위터를 보는 백수, 트위치를 보는 백수에서 트수가 된 거고 트수들이 이제는 대부분 거의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스트리머들이 치지직으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새는 치수라고 부르더라고 그거를. 어쨌든 그 뒤에 아프리카 붙는 백수는 플러스 백수. 안 써. 압수는 왜 안 써?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들과 그 다음 파 트위치 치지직으로 넘어오는 이 시청자들의 결이 조금 달라. 아프리카와 나머지가 좀 다른 느낌이구나. 아프리카 나머지가 좀 달라. 그래서 트위치 치지직을 보는 시청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 시청자들도 싫어하고 BJ들도 싫어해. 그래서 근데 나는 인터넷 방송 문화를 모르지만 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다르고 왜 결이 다르다고 하는지 벌써 알 것 같아요. 유추를 좀 해보자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간에 그 인터넷 방송에서 송출됐던 그 방송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뜨고 막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 돌아다니잖아. 이미 유명해진 것들이 많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아프리카발 영상들을 보면은 꼭 약간 족같아. 약간 뭐 창문 난간에 앉아서 소리 지르고 간장 붓고 몸에 그 극단적인 것들 막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막 경찰 중간에 오고 경찰 뭐, 오고 뭐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인터넷 방송으로 묶이는 게 싫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전체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대중은 거기를 음지라고 취급을 하는데 음지 중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진짜 음지가 있는 거야. 할렘가에서도 그 왕들이 사는 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인방을 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시장 크기는 거기가 제일 크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할 그 엑셀 방송 이 포맷을 트위치 치지직에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치지직에서는 아예 공표를 했어. 우리 플랫폼에서는 엑셀 방송 못 한다. 그거 하면 바로 정지하겠다. 공표를 한 상태고. 아무튼 그래서 그 두 시청자들 간에는 굉장한 신경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그 DC 인사이드에 스트리머 마이너 갤러리라는 또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인방을 보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인방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장소야. 건강하진 않겠죠?
인방에 대해 근데 토론할 무슨 토론을 할지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 무슨 토론을 하냐면 누구 몸매가 더 좋은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냥 어. 욕하는 거야. 자기 싫어 그 자기가 좋아하는 BJ나 스트리머가 있고 싫어하는 BJ나 스트리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막 그 스트리머랑 BJ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곧 시청자가 그 어떤 그 방송인의 체급을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야. 뭐가 지표라고? 시청자. 시청자 수? 실시간 시청자. 시청자 라이브 수? 시청자 수. 그러면은 그 시청자를 가지고 본인이 예를 들면은 강성훈이라는 사람 BJ가 있고 나 이민섭이라는 BJ가 있는데 둘이가 약간 이제 뭐 아프리카 대통령 자리를 놓고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야. 그러면 이제 그 스트리머들끼리는 마치 한국의 대선 처할 때처럼 서로의 그 후보자에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기를 투영해가지고 스마겔에서 막 싸우는 거야. 누가 더 잘하고 인생이 얼마나 없으면. 얘는 병신이고 막 이렇게 싸우는 데가 스트리머 마이너 갤러리였다. 근데 뭐 말이 잠깐 샜지만 우리나라에서 스겔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는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였거든. 근데 내가 이거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2020년경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던 그 시절에 스트리머 마이너 갤러리가 정식 갤러리로 인정을 받고 이 스겔이라는 줄임말을 탈환을 합니다. 원래는 정식 갤러리로 인정을 못 받았어. 원래는 마이너 갤러리였어. 아 마이너 갤러리랑 메이저 갤러리가 따로 있어. 달라. 왜냐하면 이용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갤주라고 하나요? 갤주? 갤주가 일반인이면 마이너 갤러리. 그리고 이제 그 DC 인사이드 자체에서 운영을 해주는 거면 이제 정식 갤러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DC 인사이드에 굉장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잖아. 그 중에 이제 마이너 갤러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정식 갤러리인 거는 뭐 이제 유명한 갤러리 뭐 국내 야구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해외 축구 갤러리 이런 것들이 아마 정식 갤러리인 걸로 나는 알고 있다.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시청자들 간에도 서로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는 BJ들이랑 엮이는 거를 한동안 되게 꺼려했어.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트위치 시청자들이 또 난리가 나. 거기서 어떻게 아프리카 저 음지 애들하고 방송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돼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방이 이렇게 흘러오고 근데 있다. 근데 방송의 그것도 좀 달라? 방송의 다르죠. 소재나 뭐 이런 것도 좀 다르죠. 내가 파악한 바로는 트위치, 치지직 이쪽 갤러리는 일단 그 스팀 게임을 위주로 하는 게임 유튜버들이 압도적 다수야. 압도적인 다수.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잘 없는 버튜버들 있지. 여기가 치지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버튜버들은 치지직에서 방송을 한다고 보면 돼. 여기에 이쪽 사람들은 그거에 우호적이야.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이거 용납을 못해. 버추얼도 용납 못하고 그냥 뭔가 그들이 말하는 라이트하고 저자극인 그런 방송들을 용납을 못해. 저자극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저자극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의 주요 컨텐츠는 뭐냐면 롤, 그리고 요새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이제 걔네들은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보라 컨텐츠라고 하는데 보이는 라디오가 뭐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역캠 방송, 엑셀 방송, 남캠 방송 이렇게 된다. 요게 아프리카. 내가 알고 있는 보이는 라디오랑 좀 다르긴 하네.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사전 정보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흘러가는 구조가 결국에는 그 개인 후원 구조란 말이야. 그지? 이제 뭐 치즈직을 보면은 치즈를 쏜다고 하고 아프리카 숲은 별풍선 쏜다고 하잖아요. 이거 근데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요? 나 진짜 그게 궁금해. 한번 써봤습니까? 별풍선을 직접 해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데 무슨? 그것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나도 별풍선을 쏴보진 않았어. 뭐 그 후원이나 도네이션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항상 좀 궁금은 하더라고. 그 어떤 심리에서 쏘는 걸까? 그래서 역으로 좀 유출을 해봤는데 이런 개념이야. 뭐 예를 들면 침착맨 방송이야. 그러면은 돈을 쏘는 구조에도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보내주는
도네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구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구독권을 사서 그 구독권을 이 스트리머한테 내는 거야. 그러면 그 방송에 송출이 돼. 뭐 이민섭님 몇 개월 구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이 사람에 대한 팬심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지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 구독을 안 하면은 뭐가 달라? 그냥 일반 구독은 명예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너가 만약에 60개월 구독을 했어. 60개월이면 5년이잖아. 5년 동안이나 이 사람의 생방을 빠지지 않고 봤다라는 어떤 그런 명예회장 같은 느낌이야. 그렇다. 이거 그 실질적인 뭐 혜택이나 기능은 없는 거네. 그 구독을 한다고 해서. 혜택이나 기능은 구독 티콘 같은 게 있다고 또 난 알고 있거든. 침착맨의 경우에 구독을 한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 그리고 앞에 달 수 있는 그 견장 같은 게 있어요. 닉네임 옆에 달 수 있는 견장. 아 그거 유튜브도 그런 거 있던데. 유튜브 멤버십도 있잖아. 멤버십에? 그게 트위치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요런 거를 한창 좀 스펀지처럼 지식으로 잘 흡수하던 때가 이제 침착맨 방송을 좀 즐겨 보던 때여서 그때 당시에 침착맨은 이제 트위치를 기반으로 방송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닉네임 옆에 붙는 그 왕관의 어떤 모양이 또 달라지고 막 뭐 이런. 근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도 구독이 있을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대부분 그 이제는 대명사처럼 굳어진 그 후원의 대명사인 별풍선을 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근데 역으로 좀 심리를 좀 이렇게 짚어가 보자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 개인 방송이란 게 결국에는 이 사람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큼 별풍선 쏴줄게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역캠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별풍선을 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뭐 그냥 유추를 해보자면 툭 터놓고 말해봐. 솔직히 안 이꼽잖아.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하고 너 이해 못하겠잖아, 그지? 어떤 부분이 좀 이해를 못하겠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나 컨텐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거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거든. 내가 더 보고 싶어. 그러면은 마치 유튜브 멤버십 같은 개념은 이해가 된다.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이걸 돈을 더 낸다고 해서 뭐 내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뭐 그런 건 해주잖아. 뭐 이제 옆에 창 같은 게 뜨고 여름행님 감사합니다. 절 한번 받겠습니다. 그런 거 리액션 그런 거에 대한 뭐 인정력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기존 제도권 방송의 이 퍼스널 인물이랑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을 추측해 보자면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는 TV 연예인들은 심리적 거리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맞아. 조금 더 가까운 느낌.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잘 되고. 그치. 뭐 이제 채팅도 날릴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좀 이 형성되는 랍보가 좀 다를 것 같기는 해. 아하, 그 후원 구조를 통해서. 내 생각도 딱 이래.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랑 다르게 기존 방송은 엄청 있지 일방향성이 강하잖아. 그냥 시청자는 그냥 보는 거고. 그 방송에 나오는 거는 그냥 방송이 송출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지. 송출하는 건데 기존에는 편집을 다 해서.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은 약간 그 양방향성 있잖아. 아무래도. 채팅을 읽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적은 텍스트나 내가 어떤 피력하고 싶은 의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 호스트의 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송출이 다시 되는 거잖아. 읽어주면서.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뭐 이거를
자아실현이라고 하기에 너무 좀 솔직히 우습긴 한데 약간의 그런 뭐 자아실현 욕구 비슷한 게 뭐 있지 않나 싶어. 약간 인정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거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단순히 그냥 참여를 한다는 개념? 참여를 한다는 개념. 근데 내 생각에 일반 이제 성훈이가 얘기한 거에 완전 공감하고 인터넷 방송 전반에 그 돈을 쏘는 문화에는 이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특수성이 있다고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역캠 방송, 남캠 방송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좀 아껴 놓으시고. 왜냐면은 이거는 완전 유사 연애 감정 베이스야. 내가 맞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좀 다르다 생각해. 맞지. 어쨌든 왜 오케이. 유사 연애 감정이지? 왜 유사 연애 감정이냐? 역캠 방송을 예로 들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역캠들하고 그런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시청자들이. 뭐냐면은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뭐 숨겨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별놈들 맞다, 스케치 코미디로 패러디하는 거 보면은 남자친구 막 책상 밑에 숨어 있고 막 이런데 방송하다가 끝나면은 막 뭐 끝났어 자기야 나와 뭐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이쪽 신에서는 뒷결이라고 부릅니다. 뒷결이 뭐야? 우리 결혼합니다를 뒤에서 한다고 해갖고 뒷결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렇지 뭐 신기하네. 그런 용어도 있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약간 근데 그걸 인지하니까 역캠들도 자기한테 남자친구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숨기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거를 시청자들이 알게 되면 이탈도 많이 하고 전만큼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숨기는 거 아닐까? 그거 아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약간 뭐 약간 그 아양도 떨고 약간 좀 이렇게 막 뭐 그런 거 하잖아. 막 오빠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걸 해. 알랑방귀를 껴. 그걸 지갑을 열려고. 맞아. 그래서 난 좀 유사 연애 감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비롯된 것 같거든. 돈을 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방송하는 사람도 그걸 이용하는 것 같고. 근데 성훈은 지금 이걸 유사 연애 감정이라고 말을 했잖아. 성훈이는 아예 무지한 상태고 내가 볼 땐 성훈이는 성우만 해도 아직까지 저기야. 순수한 도화지야. 성우? 성우. 근데 나는 이제 심연을 좀 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괴물이 돼버렸거든. 근데 내가 유사 연애 감정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그냥 뒤틀린 소유욕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고 진짜 말 그대로 그거야. 그냥 돈 싸주고 그 이제 저기 매춘을 하는 거랑 비슷해.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 있지. 그러니까 있지. 그 뭐 여기 자료조사 하면서 민섭이가 올려준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막 새로 알게 된 것도 있고 전에 들어본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식사 데이트 뭐 이런 거를 빙자해서 식대를 나가서 뭐 사실상 진짜 뭐 매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냥 저기거든. 사실 룸살롱 가갖고 2차 나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그거 똑같잖아. 아무튼 그렇게 지금 큰 주제들은 그거야. 뭐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리 말했던 뭐 방금 말했던 역캠 방송도 있고 버티버들도 있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 요 안에서 벌어지는 얘기들만 보더라도 이게 음지 문화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만연해 있는 이 인방신에 대한 혐오 좀 어떻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툭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나도 약간 그런 혐오심이 있는 것 같긴 해. 솔직히 그걸 무시할 순 없어? 좋아 보이진 않아.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인방신 자체가 그걸 보는 사람도 아까 모든 인방이 이렇다라고 퉁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지금 얘기한 것 같은 그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짚은 포인트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인방에 대한 선입견들이기도 하거든. 동의합니다. 나도 약간 알게 모르게 그런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은 모든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이 다 별로는 아닌데 그 중에 일부는 확실히 어떤 내 마음이 거부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뭐 침착맨 같은 방송도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힙합 플레이어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힙합 플레이어도 인터넷 방송 하는 거 있거든. 그 힙플 라디오라고 제작하는 게 있어. 맞습니다. 예. 거기는 뭐 사실상 연예인들 김민수님 나오고 호스트가 식대학 김민수고. 그래서 나는 힙플 라디오 슛 때 나는 안 가는데 이제 뭐 가는 직원도 있고 뭐 그래서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상 뭐 진짜 완전 메이저한 느낌이고 뭐 이래서 거 와서 나와서 라이브 하고 뭐.
그건 사실 인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근데 그치? 근데 약간 인방 포맷처럼 포맷은 조금 더 그치. 라이트하게 가져가는 거긴 하지. 오케이. 챗도 읽고. 근데 보면은 정확한 통계를 아는 건 아닌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걸 소비하는 게 내가 볼 땐 대부분 남자야. 거의 99대 1 느낌으로. 여자들이 인터넷 방송을 본다? 실제로 본 적도 많이 없고 상상하기도 힘들어. 나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라도 어떤 여자들이 인방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내가 상상하기에도 뭔가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여자들은 유튜브에서 약간 샤랄라한 브이로그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고 실제로 그럴 거 같은데 이제 인터넷 방송은 또 이제 극단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에 이 남초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웹사이트들하고의 이 연계성이 굉장히 지금 좀 적입니다. 뚜렷하게 아까 말했듯이 스트리머 마이너게 스마겔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fem코 가면은 뭐 무슨 역캠 갤러리 뭐 이런 것도 fem코도 갤러리라고 부르나?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이게 어찌됐든 그 최근에 나이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엄청 늙은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 안 볼 거 아니야. 그치. 또 몰라. 석 달 하면 안 돼. 그치. 그것도 그렇다.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좀 활발하고 아주 공격적인 문화가 진짜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막 올라오면서 좀 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천역 여기 피노키오 광장입니다. 여기 지금 진짜 그 심각하다고 일대를 하는데 피노키오 광장이라 그래? 거기 이름 내가 알기로는 원래 그 광장의 이름이 원래 피노키오 광장인 피노키오 거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앞 광장을 뭐 피노키오 광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여기가 그냥 완전히 한 4, 5년 동안 그냥 BJ들의 잠식이 돼버린 거지.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갖고 그거를 부르는 지칭한 용어도 있어. 여기서는 그거를 부천역 전깃줄 방송이라고 한답니다. 왜 전깃줄이냐? 그 전깃줄에 참새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뭐 큰 소리가 난다거나 뭐 아니면 사냥꾼이 온다던가 이러면은 때로도 쫙 이렇게 흩어지잖아. 총소리 한번 빵 울리면 그렇게 그것처럼 경찰 권력이 이제 등장을 해갖고 누구 한 명이 여기서 굉장히 우발적으로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사회 보편적인 룰을 어기는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할 거 아니야. 민원을 받고. 그럼 이제 일순간에 쫙 흩어진다는 거야. 거기에 있던 막 수십 명의 BJ들이. 삼세 새끼들 뭐냐. 그리고 그 이 피노키오 광장에 가면은 되게 그 상징적인 조형물 하나가 있고 뭐 볼라드도 설치돼 있고 막 이렇게 막 앉을 수 있는 데가 많대요. 거기에 이렇게 일렬로 쭉 앉아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문제가 많은데 아이고야.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BJ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게 아니고 이 구조가 아무래도 여기에 오는 BJ들은 그 대기업들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을 막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그 별풍선 후원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별풍선 100개 주면서 너 한번 뭐 해봐. 옷 벗고 소리 질러봐.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상탈하고 소리 질러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완전 그냥 뭐라 그래 무정부 상태 그 카오스 이렇게 돼버려 갖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도 안 다닐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권이 죽고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다고. 거의 그냥 폐허가 됐구나. 완전. 근데 어쩌다 부천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난 좀 신기해. 특히나 인천에 대한 선입견도 막 약간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걸 선입견도 있고 마계 인천이라고 막 이런 농담도 있고 한데 하필 또 인천이야. 하필. 왜 그런 우리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주는 거야? 왜 또 인천인 거야? 이 지경까지 됐으면 확증 편향이 아닐 수도. 왜 또 인천인 거야? 도대체 왜? 왜 부천이냐? 이거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는데 왜 또 너야 인천? 여기서 이제 잘된 BJ가 있었대요. 부천에서 이제 이거 야외에서 방송하는 걸 줄여서 야방이라고 하는데 부천의 전설? 부천의 전설처럼 된 거야. 그래서 누구야 그게?
근데 그걸 내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냥 도시전설처럼 야 여기서 누가 했는데 잘 됐다더라. 그래서 유명해서 유명해진 전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런 게 BJ들 사이에서 입담을 타고 가다 보니까 구전되었구나. 구전돼서 전설처럼 굳어져서 여기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진짜? 이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한두 명씩 모여갖고 한 10명이 모이다 보니까 야 대해적 시대다. 우리도 위대한 항로로 들어가자. 여기가 위대한 항로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 해적단이 약간 버기 해적단이야. 내가 봤을 때 보면은 실제로 입방한 사람들 보면은 그게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부천역 BJ들 막 이렇게 보면은 막 뭐 누구는 뭐 눈 한쪽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 막 약간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아픈 사람들 막 그게 근데 막 일부러 어그로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막 다리 절고 아니 왜냐면 나는 여기까지는 케이스 스터디를 못한 게 도저히 여기는 못 보겠더라고. 근데 그 보면은 약간 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의 크게 그 카테고리나 어떤 장르들이 있잖아. 아까 얘기한 뭐 역캠방 뭐 이런 것들이 역캠 뭐 남캠 엑셀 방송 요런 류가 있고 좀 완전 토크 위주로 가는 온건한 저기 침착맨 같은 좀 뭐 요런 게 있고 좀 마이너한 방송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긴 있을 거야. 그런 게 있긴 있을 거야. 내가 뭐 잘 모르지만 요런 좀 온건한 애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개지랄류가 있거든. 철구류 신태일 철구와 신태일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은 꼭 그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도 보면은 막 고속도로 밀려 있고. 맞아. 뭔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이상한 런닝구 입고 다니고. 그래 쫄쫄 다 입고 이렇게 다니고. 늘어난 하얀. 그리고 막 누구는 뭐 파란 쪽 없고 누구는 막 다리 절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근데 부천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민섭이가 말한 그 대해적단이 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멋있는. 뭐 샹크스 뭐 흰수염 해적단 느낌이 아니라 흰수염 샹크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약간 버기 해적단 느낌. 약간 뭐 그런 느낌이야.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 보고 나는 약간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 배금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배금주의 뭐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돈이 최고. 돈만 쫓으면 돼. 물질 만능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천민자본주의. 이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이거의 반대 극단에 있는 게 일본 옛날에 무사도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적인 가치,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 무사도 보면 한 번 패배하면 막 할복하고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무형의 존엄성이랄까? 이거가 너무 중요해.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패배하면 안 되는 무사고 패배했으니까 날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살아있는 것도 의미가 없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나는 약한 나를 죽인다. 무사도. 이거와 극단에 있는 것 같거든. 혹은 막 일본에 뭐 저게 다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정절 지키겠다고 예를 들면 뭐 강도가 들어서 뭐 어떤 뭐 부잣집 규수인데 범해졌어. 막 그러면은 막 할복하고 사실 그 사람 피해자인데 막 이런 게 뭐 마치 옛날 조선시대 우리나라 은비녀 막 그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요런 전통 완전 옛날 전통 사회 약간 이런 것과 극단에 있는 게 지금 이 BJ들이 하는 이거 같거든. 난 동의가 돼. 왜냐면은 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러고 쪽팔려서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모습이 되게 많잖아. 얼굴 다 팔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그 중에서 진짜 잘된 소수, 진짜 돈을 그래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소수, 뭐 철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얘네가 아마 쫓아가는 걸 거야.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은 나도 저렇게 벼락부자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은 벼락부자까지는 아니잖아. 학고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냥 자기의 인간성만 말살시키고 병신이 돼버린 거야. 밑바닥 보여주고 그냥 돈도 없는 병신으로 끝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받아봤자 걔네가 얼마나 받겠어. 일반 직장인들 월급만큼이라도 받으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사실 직장인 월급 정도만 받아도 선방하는 거거든. 근데 내 말은 그 말인 거지. 땀 흘려서 정직하게 열심히 돈 벌어서 월급 뭐 300만 원 받는 게 낫지. 그게 떳떳하고 그게 낫고 내 정신도
병들지 않고 그게 낫지. 거기서 막 옷 벗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경찰서 가고 머리 밀고 막 간장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300을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근데 걔네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는 희망 플러스 약간 어쨌든 간에 이게 더 돈 편하게 버는 거야. 뭐 이것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면 장땡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나는 바로 이 지점이 우리나라의 그 인방 문화, 인방 씬을 음지로 내모는 그 포인트라고 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방하면은 그냥 싸그리 묶어갖고 안 되는 거 저거 그냥 분리수거 바로 머릿속에서 분리수거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 같거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모든 개인 방송인들이 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소수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냥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음지 문화라고 생각이 돼. 나는 동의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외에 이거는 좀 내 머릿속에서 논리적 비약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 복구 사회를 지나면서 엄청 힘들었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아빠 혹은 그보다 약간 위에 막 7, 80년대 서독 그 파독 광부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뭐랄까 생겨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심리 중에 이런 게 있다. 뭐가 됐든 돈 벌어서 많이 벌면 장땡이다. 돈 많이 벌어서 내 아들, 내 자식, 내 가족 안 굶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이게 근데 우리 아빠의 아빠 세대에 되게 만연해 있는 심리 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그 심리가 비도덕적인 일을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다는 아니잖아. 1대1 구조는 아니야. 그러니까 민서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성훈이가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려는지 아는데 그 어쨌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때까지는 그게 있었어. 근데 그 나쁜 방식으로 표출된다기보다는 어떤 가장의 책임감 쪽으로 표출됐던 것 같거든. 그치. 집에서 가정을 돌보면서 애들 옆에 있어 주진 못하더라도 돈 벌어와서 부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굶기지 말고. 그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들의 어쨌든 간에 그들의 방식의 희생이었으니까 이거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곡되고 흑화되면 여기로 가는 거야. 어떻게든 나는 돈을 벌어서 잘 된다. 돈만 벌면 장땡이야. 돈만 벌면 장땡이다. 그리고 이게 왜 어떤 부류를 싸잡아갖고 욕하고 혐오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속에서 내가 그 끈을 놔버릴 때가 있거든. 그게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왜 막 요새 막 많이 얘기하는 막 문신 대지충 막 이래갖고 구구대장 막 이런 거 따라하는 페이크 다큐들 많잖아. 근데 그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있으니까 그 패러디를 하는 거겠지. 패러디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보통 그런 애들이 이 시류를 이렇게 따라와갖고 잠깐 비틀어서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나는 돈을 버는 이 사회의 어떤 건실한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유. 걔네들이 이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민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아까 진짜 나도 내가 한 얘기가 누가 듣기에는 비약이라고 비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나는 민서이 하는 얘기에 완전 공감하고 나도 그래서 아까 배금주의 얘기를 꺼낸 거거든. 근데 이게 인방 관련 댓글들 보면 이런 게 나와. 나는 약간 인방신을 잘 모르니까 외지인으로서 알고리즘에 어쩌다가 이게 침입해서 한 번씩 뜰 때가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걸 하는 인방 스트리머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유튜버들 같은 애들 있어. 유튜버들 중에도 막 그런 애들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댓글에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뭐 이런 댓글이 달려. 근데 그러면은 걔네 또 어쨌든 간에 구독자와 팬층이 있으니까 그 채널이 유지가 되고 돌아가는 걸 거 아니야. 있어. 그 팬이 있어. 팬들이 달려와서 거기 대댓글 같은 데 다는 것 중에 이런 걸 진짜 많이 봤어. 뭐라고 다냐면은 근데 쟤는 1년에 뭐 10억 버는데 크크크크크 이런 게 엄청 많고 인방 스트리머 중에서도 뭐 해서 뭐 댓글에 보면은 뭐 니네 아빠가 뭐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뭐 이것도 악플이라면 악플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빚고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니네 아빠가 뭐 참이나 좋아하시겠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리면은 그 댓글에 근데 뭐 누구는 뭐 예쁘고 몸매 좋고 뭐 시그니엘 살고 지금 뭐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보면서 니 댓글 비웃고 있을 듯. 너는 침대에 누워서 불알 긁고 있죠? 이러면서 아까 어쨌든 간에 돈 많이 벌면은 그냥 장땡 아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본 거지.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별로 그다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돈 많이 벌면은 모든 게 상쇄되는 거야.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어떤 약간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것 같은 내 생각엔. 집약돼 있는 게 요 음지인방신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고찰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걸 보는 시청자들은 그거를 외면하고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딱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부천역이 이 지경까지 온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천역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건가 찾아보다가 좀 대표적인 진짜 위험하고 극단으로 간 사례를 찾아봤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우리 쭉 얘기해왔던 그 후원 구조 속에서 술을 먹는 간파리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간파리 방송은 뭐냐면 술집 이제 뭐 룸이나 뭐 이런 가라오케 같은데 앉아가지고 방송 킵니다. 그리고 이제 큰손 형님이 한 번 싸주면서 뭐 별풍선 뭐 5,000개 싸주면서 야 성호 술 한잔 해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오라버니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거야. 그럼 얘한테 발언권이 생겨. 얘는 한 5,000개 5,001개든 5,000개 이상의 풍이 쏠 때까지 여기를 이제 여기가 대장이야. 얘가 하는 말이 곧 법이야. 그런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게 간파리 방송이거든. 그럼 당연히 A라는 성우가 팬이 많으면 성우한테 풍이 많이 쏴지겠지. 그러면 얘만 말하면서 술 마실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쩔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과정에서 여자 BJ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이거는 좀 적이니까. 이거 사망 사고거든요. 그 어떤 한 BJ가 별풍선을 받고 술을 먹는 과정에서 얘는 별풍선을 받고 지금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별풍선을 못 받았어. 근데 막 비방을 막 한 거야. 막 욕을 막 한 거야. 진짜 원색적인 비난을 막 했어. 근데 이 별풍선을 못 받은 사람이 A라 그러고 B라 그럴게. 내가 B야. 근데 B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상태고 뭐 가정 환경도 불우해.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남편은 없고 막 이런데 이 사람이 되게 막 애 있는데 와갖고 이런데 와갖고 막 몸 팔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갖고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 근데 지금 여기 이 방송을 킨 이 테이블의 룰이 뭐야? 별풍선 못 받으면 말 못한단 말이야. 여기 진행을 하는 MC가 말 못하게 했어요. B라는 사람을. 그래갖고 B가 멘탈이 터져갖고 집에 갑니다. 근데 집에 가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켜갖고 목매달아갖고 죽은 거야. 그게 그건가? 그게 그거지. 샤워기. 오케이. 이거의 백그라운드가 그거구나. 오케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것도 뜯어보면은 이것도 부천역에서 있었던 거거든. 이것도 뜯어보면은 결국에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자극을 추구하는 이 별풍선 후원과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거에서 비롯된 비극이란 말이야. 그치. 그 사람이 죽었어. 그것 때문에. 근데도 이제 얘네들 정신 못 차리고 뭐 근데 뭐 내가 죽였냐부터 해갖고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부천역에서 발생한 그 막장 방송의 극단에 있는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여자 BJ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방금 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막 방송을 둘이서 하고 있는데 얘네 둘이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래갖고 막 시청자들끼리도 막 사이가 안 좋고 이래갖고 막 부추기고 그랬나 봐. 그래갖고 이번에는 C라는 여자 BJ가 방송을 켜갖고 야외 방송 켜갖고 저기에 있는 아까 A를 보고 A 언니다 이러고 막 성큼성큼 걸어가. 그리고 막 물어봐. 뭐 A 언니 밥 먹었어요? 그러더니 뒤에서 포크를 꺼내갖고 막 찔러. C가 A를.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 이게 생방송에 그대로 나옵니다. 소름 근데 돋는다. 다행히 이거는 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근데 많이 다쳤을 거 아니야? 포크 많이 쥐었으면. 다쳐서 막 그 응급차도 오고, 아이고야. 경찰 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부천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 BJ들의 어떤 방송 실태입니다. 야, 근데 이거는 그 방송을 하는 BJ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다 또. 그래서 생각해볼 지점이 그건 거야. 방송을 하는 사람이 문제냐? 아니면 보면서 맞장구 치는 사람도 문제냐? 아니면 그걸 방관하는 플랫폼이 문제냐? 플랫폼이 문제냐? 아니면 문제가 아니냐? 근데 이 부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활동하는 플랫폼이 어딘데? 아프리카지. 아프리카인데 2022년도에 한번 아프리카는 이걸 막았대. 너네 부천역에서 방송하지 마. 부천역에서 방송하면 전부 영정이야. 영구 정지야. 부천가 근데 그것도 웃기긴 하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다른 데로 넘어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넘어가서 똑같이 하다가 아프리카가 최근에 숲으로 바뀌었잖아.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부천역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포기했구나. 아니 그리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부천역에서 맞아 방송했다는 거 맞아. 그것도 맞고 이제 숲으로 바뀌면서 그 규정이 이제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규정이잖아. 근데 뭐 숲으로 바뀌면서 이 규정이 사라졌나 해갖고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서 이 사실 부천역 BJ들이 한창 이슈였던 거는 몇 년 전이었다가 요즘에 다시 또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천역에서 나서가지고 전깃줄 방송 다 없애겠다. 그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 있는 조형물 철거하고 뭐 볼라드들에 앉으니까 그 U자형 볼라드 그냥 다 제거하고 막 이러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태고. 아 너무 기형적이긴 하다. 기형적이지. 그래서 여기서 또 생각해볼 지점은 그러면 이 행정 권력이 나서서 개인의 방송을 제한하는 것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권력을 동원하겠다라고도 공표를 부천시장이 한 상태니까 이 행정 권력의 개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기는 해. 사실 그래서 약간 어렵긴 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억압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렵네요. 어떤 그 좀 자유롭다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편하게 살아갈 권리를 조금 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권이 나서서 제한을 한다는 게 그게 좀 웃기긴 하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 나서서 인터넷 방송을 못하게 한다? 어느 특정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여기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가끔 뭐지 갱단이 좀 이렇게 설치고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모여가지고 뭐 갱단이 꼭 뭐 마약 거래만 하는 거가 아니라 걔네가 모여서 막 사이퍼도 하고 막 이것저것 힙합 문화 뭐 이렇게 그런 같이 가잖아 좀. 근데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걸 못하게 경찰이 해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을 폭력 단체로 규정을 하고 이거를 폭력 단체의 활동들 중에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그거를 뭐 이렇게 법제화를 한다면 뭐 이렇게 좀 정당하게 경찰이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 약간 좀 이렇게. 폭력 활동으로 규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 거기 어디죠? 그 웃기긴 한데 영덕의 YSL이 지금 어디죠? 맞아. 거기가 지역이 어디죠?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의 그 영덕을 잡아놓던 그 검사님이 그거에 대한 그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 이제 그 YSL이 음악 레이블인가 갱단인가 요거를 두고 설전이 많았잖아. 근데 그 검사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래. 이제 좀 떠보려고 한다. 약간 이렇게. 그것보다는 뭐 어쨌든 뭐 요거는 뭐 우리 메인 주장 아니니까. 메인 주장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검사도 말이 많아. 그 사람도. 오케이. 그것도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막 마냥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ጸ쓰하다 이러는 게 있어. 어쨌든. 오케이. 참 이렇게 기형적입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기형적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진짜.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잠식돼 버리는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거든. 누구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나작유긴 해. 나만의 작은 유튜버. 아직. 누구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아직 20만이 좀 안 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 내 옛날에 장안동에 살 때 준영이가 진짜 그 인터넷 탐방을 많이 하거든. 준영이가 발견을 한 유튜버야. 네, 리도동동이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리도동동 그 아저씨 아닙니까? 그 해산물 막 뭐 잡아갖고 먹고
민섭이가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런 걸 몇 번 한 적이 있어. 근데 리도동동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기 시골에 살아. 이천인가 잘 모르겠어. 근데 완전 시골 농가에 살고 아빠도 지금도 농사 짓고 아빠랑 농사 짓고 이러는데 이 사람 엄청 특이하고 재밌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이 진짜 그냥 순수한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 순수한 거 보는 맛에 준형이랑 나랑 많이 봤단 말이야. 우리보다 조금 형님이야. 생방송도 합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잊고 살았어 한동안. 근데 지금은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유튜브 그냥 녹화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 대부분이었고 막 농가에서 이제 자연에서 채집할 수 있는 재료로 커피를 만들면 커피 재배부터 해서 커피를 내리는 거야. 그러고 뭐 루악 커피 만드는데 루악은 없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소한테 먹인다고. 어차피 근데 그걸 로스팅하고 다 소독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도 루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 뭐 그치 그런 식으로 다 해보는 거야. 자기 아빠랑 같이. 아빠 완전 할아버지거든. 뭔지 백발에 알겠다. 수염 이렇게 있는 할아버지인데. 뭔지 알겠다. 자기 아빠를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빈이라고 불러. 아빠를? 귀여운데? 헤이 케빈 이래. 근데 아빠가 또 그걸 다 받아줘. 아빠가 그 할아버지인데도 영어를 좀 하시고 이 형도 그냥 시골 사는 사람인데 약간 기본적인 학구열이 있었고 중국어가 되게 유창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 그래. 그런 게 되게 특이해. 그리고 요리도 좀 제대로 하거든. 이 사람은 막 대림동 탐방하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대림동 가면 그냥 중국말로 중국인인 척해. 사람들 몰라. 근데 유학파가 아니야. 근데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심지어 그리고 또 랩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막 가끔 막 케빈하고 같이 막 체인 차고 막 랩하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특이한 사람이야. 순수해 그냥 사람이.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사람이 최근에 부천역 탐방을 탐방? 야방? 그러니까 민섭이가 올려준 것들 링크 보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이제 내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얘가 리도동동 옛날에 많이 봤고 구독도 하고 리도동동 좋아요 많이 눌러놨는데 얘가 최근에 부천역 영상을 보내. 리도동동이 부천역을 최근에 갔는데 이러고 띄워준 거야. 잊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갔더라고. 그래서 이 전기줄 방송 하고 이러는데 탐방하고 가는데 바로 그냥 리도동동 형님이 좀 착하고 딱 봐도 순수하고 이 사람 막 정장 입고 돌아다니거든 거기서. 그 바로 그냥 현피 뜨지 않았는데? 진짜. 근데 리도동료 형님은 이상한 거 막 약간 그 오타쿠처럼 막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걸 파는데 이 사람은 뭐 중국어도 오타쿠처럼 파고 커피도 오타쿠처럼 파고 중식도 좋아해서 자기 중식도도 있고 막 이렇게 약간 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MMA를 한 4년 했어요. 아이고. 잘못 걸렸네.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고 차를 타고 부천역에 갔는데 그 글러브랑 헤드기어랑 다 가져온 거야. 또 소송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뭐 차에 마침 있으니까 그거 하시죠. 얘는 막 이제 욕하면서 막 현피 뜰래 막 말로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차에 장비 다 있으니까 저기 주차장 가서 하시죠 이랬어. 그래서 이거 백 들고 갔는데 없어졌더라고. 아이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냥 착한 말투 쓰면서 돌아다니니까 바로 현피 뜨지 않았나? 그게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원이 그래? 뭐 별풍선 몇 개 올라와. 쟤랑 그래갖고 싸워라 이렇게. 야 쟤한테 가서 시비 걸어 이러면 그냥 지나가는 일반 시민한테도 그럽니다. 그리고 막 편의점 들어가갖고 옷 벗고 막 옷을 한 이렇게 벗어하고 걸친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니까 편의점 점원이 나가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왜요? 왜 나가야 되는데요? 저 여기 반 걸치고 있어갖고 뭐 공연 음란죄 아닌데 막 이지랄해. 그러면서 막 뭐 경찰 부르세요 이러는데 얘네들한테는 씨발 GTA처럼 경찰이 훈장이야. 그래 경찰이 오잖아. 어그로 끌려갖고 시청자 수가 막 늘어난대. 여기 완전 아이고야.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 그래서 깜짝 놀랐다. 바로 진짜 걸어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현피 뜨지 않더라고. 그래서 떴어? 아니 도망갔어. 도망갔다잖아.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 현피 뜨자고 한 학고 방송인을 아는 사람이 댓글을 단 거야. 그게 누군지 아는 사람을. 그날 그 방송을 봤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알려줬대. 저 사람 리도동동이고 그 MMA 오래 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줬대. 그래서 갔대. 그래서 도망갔대. 댓글에서 사람들이 알려줬다. 왜냐면 리도동동은 전기줄 방송 하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는 있는. 20만이면 그래도 아는 사람을 아는 유튜버니까. 뭐 어쨌든. 그렇지. 야 우리 구독자 100명인데 20만 명
완전 대기업이지. 리드동동 맨날 그 논두렁에서 그 케빈 세워놓고 자기 아빠 세워놓고 태클 연습하고 막 이러고. 아 진짜. 아빠 논두렁에 슬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지? 근데 어쩌다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그런 건가? 인터넷 인방 문화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인방 문화, 철구 신태일류 인방 문화. 아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요새는 보면 중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 심한 것 같아. 일본은 모르겠어. 근데 중국은 많이 하는 것 같아. 중국은 많이. 근데 중국은 내가 볼 땐 존나 부끄럽긴 한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좀 원조긴 해. 이류는. 그래.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여길 따라하는 거지. 따라하는 한국을. 거야. 이런 게 돈이 되는구나. 이런 이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국의 독을 풀었다.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미국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미국은 약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막 소리 지르고 일반인한테 시비 걸고 막 이런 건 아니고 왜 아이쇼 스피드처럼 그런 류의 어그로, 미국식 어그로 있잖아. 근데 걔네도 걔도 미국에서 또 욕을 먹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또. 이게 그냥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 또 왜 그거 있었잖아. 한국에 어떤 스트리머가 들어와가지고 막 그 소녀상 있잖아. 그 누구지? 존이 뭐 어쩌고. 근데 내가 넌 그거 어떻게 알았어? 조니 소말리. 엄청 그거였잖아. 이슈 많이 이슈였어. 조니 소말리. 소녀상을 어떻게 했죠? 근데 이게 웃긴 게 일단 뭐라고 해서? 소녀상에 뭐 어떻게 했죠? 어떤 이슈죠? 소녀상을 모욕을 했는데 어떻게 모욕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한 거겠지? 알고 한 거야. 알고. 진짜 나쁜 놈이네. 일부러? 일부러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인이야? 미국인이야. 미국인이고 흑인인데 진짜 나쁜 놈이네. 소녀상에다가 뭘 어쨌든 간에 뭐 오줌을 싸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이렇게 모욕적인 뭔가를 했어. 근데 이게 뭐냐? 저번에 너네한테 카톡방에 얘기했던 우리 체육관에 그 영포티 아저씨 한 명 있다 했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조니 소말리 때 너네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걔를 민간 인터넷 방송인가 유튜버들이 막 추적하고 이슈가 됐던 거 알아? 가서 막 때리고 그거 중에 한 명이 그 아저씨야. 그래? 우리 체육관에 있는 영포티 아저씨가 그걸 추적하러 간 스트리머 중에 한 명이야. 주변에 왜 이렇게 기인이 많냐? 그래서 그거 체포됐을 때 이 아저씨 그 옆에 있었고 그 아저씨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어 그게. 그리고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그걸 했고. 대박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제 저기 체육관에서 나랑 친한 형아하고 우리 팟캐스트에 나와주기로 했던 그 형아하고 나하고는 이제 그런 게 좀 싫은 거지 약간. 근데 사실 지금도 그래. 그 고등학생 뭐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현피 뜬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심판 보려고 하고 막 자기가. 유쾌한 분이시네요. 특이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어쨌든 특이해. 근데 그리고 가서 그 아저씨도 막 조니 소말리 때렸을걸? 쉽지 않네. 근데 그래서 관장님 몇 번 심각하게 혼냈어. 그러지 말라고. 너는 이럴 거면은 우리 체육관에서 이제 제명이다.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방송이란 거 있잖아. 남들에게 송출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본다? 이게 굉장한 인간의 어떤 마음의 악한 부분을 증폭시키는 증폭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선한 사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매체거든. 근데 방송을 키는 순간 무슨 절대 반지처럼 사람이 변하나 봐. 그래갖고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이제 50대 50으로 싸우다가 악이 조금이라도 이길 모습을 보이잖아? 그럼 얘한테 마음이 잠식당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그냥 마음속에 있는 악이 그냥 사람을 잠식해갖고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부천역에 모이는 게 아닐까.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인터넷 방송이라는 그 방송 포맷이 어쩌면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구조 자체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익명성에 가려져 있는 시청자들이 부추기잖아. 돈을 주면서 부추기니까 안 할 수가 없어 보이긴 해. 그거에 대해서 돈 때문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예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미디어별로 속성이 조금씩 다르대. 미디어라고 하면 뭐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 뭐 글도 하나의 미디어가 될 수 있고. 근데 글은 본질적으로 쿨한 미디어고 영상물은 본질적으로 핫한 미디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쿨과 핫.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글은 왜 그러냐면 흥미롭네. 그거야.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런저런 많이 생각이 들 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글로 이제 써 내려가고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 구조를. 글이랑 글의 구조를.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논리적으로 완결성이 있지 않더라도 말을 하고 우리는 맞아. 또 그걸 알아들어.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 느낌인 것 같기도. 비언어적 표현의 장점 중에 하나죠. 그치. 근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글을 쓸 때는 우리 스스로 계속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게 맞는 건가? 정당한 건가? 내가 맞는 생각을 하는 건가? 이걸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한단 말이야. 글은 한번 가공이 되지 머릿속에서.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근데 인터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조금 힘들고. 맞아. 근데 이게 만약에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는 형태의 제작물이야. 그러면은 편집을 하면서 뭐 아예 새롭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편집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생방송으로 넘어간다? 그런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지. 가장 핫한 포맷이다. 졸라 슈퍼 핫 미디어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느낌이기는 해. 왜냐면 우리 거의 편집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맞아. 핫함에 가까운.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어쨌든 이 인터넷 방송이 컴퓨터도 보급되고 스마트폰도 보급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라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지. 그런 게 생겼잖아. 그래서 접근성이 사실 좋아진 거는 맞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SBS에서 만드는 예능 한 편이나 그 인터넷 방송으로 한 명이 제작하는 영상 프로그램이나 사실 어쨌든 내 엔터테인먼트의 하나고 잡아먹는 얘를 보면서 잡아먹는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엣지가 있어야 시간을 뺏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보는 사람들의. 그렇지. 경쟁력이 생기겠지. 근데 1인 크리에이터는 돈도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기획할 체계적인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노하우들도 부족할 거 아니야. 회사는 계속 다년간의 그 제작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왔을 텐데. 그치. 그래서 경쟁을 하려다가 보니까 쉬운 길로 빠진 거지. 자극적으로 가보자. 자극적으로. 방송은 어쨌든 제도권에서 규제들이 막 있잖아. 광고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욕설 쓰면 안 되고 뭐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자톡세가 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자극이다, 고자극이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콘텐츠나 어떤 데이터 그리고 노하우 부족한 거를 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여기긴 한 것 같거든. 그치 가장 효율적이고 길이. 빠르고 맞아. 그런 것 같긴 그런 것 같아. 인터넷 방송을 얘기하면서 역캠 방송 이거 빼놓을 수 없거든요. 역캠 방송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방송을 하는 게 지금의 엑셀 방송인 거고. 역캠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역캠 방송 본 적은 없고 나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마스크걸이란 그 시리즈가 있거든. 나나님이 주연을 한 나도 건가요? 봤어 마스크걸. 거기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한 적은 있지. 이 역캠 방송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거는 또 부천역 이쪽하고는 결이 조금 또 달라. 그래갖고 그 완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는 예. 여기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온라인 스트립쇼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갖고 별풍선을 쏘면은 그걸로 이제 단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무슨 리액션 얼마, 제로투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갖고 그만큼의 별풍선을 쏘면은 그 리액션을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리액션 중간 중간에 뭐 누구 오빠가 이제 후원해줬으니까 그것도 이제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갖고 그것만으로는 또 수익이 안 되니까 역캠 방송만의 그 수익 모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무슨 모델이냐면 그 이제 뽑기판이 있어요. 그 뽑기판에다가 그 단가를 하나하나 정해놔갖고, 예를 들면 별풍선 100개 쏘면 이 뽑기판 하나 뽑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문방구 가갖고 뽑기 하듯이 우리가 100원 내고 뽑기 하면은 거기에 꽝도 있고 뭐 1등, 2등 이렇게 당첨상이 있잖아. 거기에 1등 당첨상이 뭐냐? 바로 식사 데이트입니다. 그래서 1등상을 뽑잖아. 근데 예를 들면 뭐 100개짜리 뽑기판이야. 그러면 한 개 단가가 100개면은 거기 다 하려면은 별풍선 10,000개 쏴야겠죠? 그치. 별풍선 10,000개가 현금으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 쏘면은 뭐 이제 식사 데이트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식사 데이트를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뭐 식사만 하는지, 둘이 코인 노래방도 가는지, 아니면 뭐 손잡고 뭐 저기 올림픽공원 뭐 산책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겠지. 뭘 하니까 근데 100만 원씩 주고 그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지. 걔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런 역캠들을, 잘 나가는 역캠들을 모아서 하나의 방송 화면에 집어넣고 그 역캠들마다 딸려 있는 큰 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큰 손들을 그 방송에다가 부른 다음에 이제 그 춤판을 벌입니다. 룸에 모아서. 그리고 그 역캠들마다 받는 별풍선을 실시간으로 엑셀 시트에 띄워요. 그래서 이게 엑셀 방송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 엑셀 방송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구조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하면 근데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짚자면은, 그래 뭐 잘 나가는 BJ들 모아놓고 방송하는 것 자체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별풍선 많이 받으려면 결국엔 뭐 해야 돼?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예쁘고 좋은 몸매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상품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예쁜 춤 추고 야한 춤 추고 자극적인 것들 하면은 별풍선이 더 많이 벌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성상품화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찌됐든 이게 상품이 돼서 팔리는 건데, 그게 뭐 야한 리액션을 한다?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범위가 사실 아니긴 하거든. 그게 첫 번째가 있고, 이 엑셀 방송의 규모가 어느 정도를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엑셀 방송에서 그 방송을 켠 BJ가, 그러니까 대장 BJ가 24년에 별풍선 수익으로 300만 개를 받았다 했나? 근데 그게 한화로 따져보면 30억인 거야. 근데 한 달에 한 달에 30억이 터진 거야. 그게 그거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그 다 받은 역캠들이 거지. 있잖아. 그걸 다 일단 얘가 다 받은 거잖아. 한 명 방송을 켜갖고 받은 거야. 그 30억을 받았는데 그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수수료를 뗄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플랫폼에. 그걸 떼면은 그 아프리카 TV에 속해 있는 BJ들을 부르는 또 직급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제일 높은 게 파트너 BJ고 그 밑에가 뭐 베스트 BJ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파트너 BJ는 수수료 얼마 띄고 베스트 BJ는 그거보다 조금 많이 띄고 일반 BJ는 거의 반 가져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파트너 BJ 이름으로 방송을 킬 거 아니야? 그래서 환전을 하니까 30억을 환전하니까 24억이 남더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큰, 한 달에 24억을 벌어들이는 기업체인 거야, 기업체. 근데 이게 정당한 돈이겠느냐, 아니면 혹은 불법 자금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이 컨텐츠가 쓰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실제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어떤 수사 기관이든 사람들이건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불법 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이 플랫폼이 지금 쓰인다. 이 컨텐츠가 쓰인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자, 큰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큰손이 예를 들면은 엑셀 방송을 보면서 별풍선으로 환산을 한 뭐 10억을 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억이 뭐 예를 들면 불법 토토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자금이라고 해봐.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나 큰손이라는 사람이 쓰려면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 10억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떼어가는 세금 이거저거 하면은 뭐 거의 절반 정도 까이잖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49%를 내야 돼. 45%에다가 뭐 10% 또 뭐 해갖고 49.5% 막 이렇게 까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 엑셀 방송하는 BJ들한테 쏘는 거야. 10억을 쏘고 뭐 너네 그 중에서 뭐 한 1, 2억은 너네 갖고 나머지는 별풍을 내는 사람도 수수료를 내거든. 근데 그게 한 20 몇 % 돼. 그럼 해봐야 한 3, 4억 얘네한테 주고 나머지를 다시 이 BJ한테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원래는 5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한 2, 3억? 많게는 3, 4억 까고 나머지 6억 내가 갖는 거지. 그렇게 쓰여진다. 이거 딱 그거다. 더글로리에 나온 그 미술품 세탁하는 거. 비슷한 구조야. 근데 이런 돈 세탁은 옛날부터 뭐 많았잖아.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쓰여지고, 그리고 이 엑셀 방송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몇 명의 큰 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거든. 근데 그 큰 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인 부자들은 아닐 거라는 거지. 상상이 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야. 그치, 자기가 진짜 피땀 흘려 번 돈이야. 그럼 그렇게 못 쓰지. 그렇게 못 써.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정황들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이럴 개연성이 너무 높다. 이런 정도인 거야? 아니 나는 거의 그냥 확실하다고 보는 게 그 실제로 여기 이제 엑셀 방송을 하던 역캠들 있잖아. 얘네들이 풍을 많이 못 받잖아. 풍력이 떨어진다고 하거든 그거를. 풍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하고 막 고나리질 당하고 방송이 거의 막 망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얘네가 이제 폭로를 하지 마. 얼마나 지들끼리 뭐 결속력이 있겠어. 팽 그렇지. 당하고 나면 폭로하는 거야. 실제로 막 폭로해. 이거 돈 세탁에 쓰이는 거고. 여기 그 엑셀 방송이라는 거에 들어가려면 또 오디션도 보고 얘네들이 그 아까 말한 그 크루 대장이라는 애가 어디서 얘네 데려오겠어. 뻔하잖아. 어디서 데려와? 아니, 그러니까 역캠 한다는 거 자체가 물론 속속들이는 다 모르겠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치. 좀 그 음지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가슴 다 내놓고 엉덩이 다 보여주고 이러면서 별풍선 받으면서 춤추겠어. 일반적으로 보진 않아. 나는 그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섭외하는 과정에서 너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우리 엑셀 방송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들어오겠냐고. 막 데려가갖고 막 마약하고 데려다가 뭐 이제 성상납도 좀 하고. 이건 근데 내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 폭로를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더라. 그래? 그렇다고 한다더라. 그 엑셀 방송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그 풍력을 유지하면서 얘네들끼리 또 막 뭐 직급전이라는 걸 또 해. 갖고 뭐 매달 월말 평가 느낌으로 풍 얼마 받았는지, 옛날에 우리 보험 회사 가면은 이달에 보험왕 해갖고 얼마 팔았는지 이렇게 칠판에 차트 딱 나오잖아. 그게 엑셀 시트로 나오는 거야. 약간 다단계 스멜도 나고 살짝.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좋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의 집약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탈세 있고 마약 있고 성남납 있고 그냥 다 모여 있긴 하네. 뭐 사람은 안 죽겠어. 이러다 보면은. 거의 죽었잖아 저번에. 저번에 죽었다며 사람도. 근데 그거는 이제 엑셀 방송은 아니니까. 오케이. 뭐 영화다 영화. 스릴러 영화 하나 뚝딱인데.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다루는 거 분명히 하나는 나오겠지. 그리고 이게
또 내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까지 왔는데 왜 아무도 제지를 걸지 않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음모론이겠지만 뒷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 하다못해 아프리카만 해도 이게 결국에는 자기들 주가 떨어지는 그거란 말이야. 아프리카 숲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아프리카 TV가 일반 대중들한테 너무 인식이 안 좋으니까 이름 바꾼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또 그러고 있잖아. 근데 이거를 왜 놔두냐면 아프리카는 이걸 알고 있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풍이 뭐 30억 원이 터졌어. 그치, 그럼 20%는 직권데 가져가는 거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뭔 짓을 하던 간에 풍이 많이 터질수록 수수료도 많이 갖는 결제 구도다 보니까 오케이. 그 뭐 검은 돈이든 뭐든 신경 쓸 바 아닌 거지. 참 그렇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뭐 보고 있어도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렇고 참 좀 복잡한 감정이 드는 그런 진짜. 주제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살고 그냥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 여기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한 거는 이제 뭐 그냥 큰 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다뤘는데 좀 이렇게 멍청하고 순진한 진짜 남자들도 남자들일 거 아니야. 남자들도 여기 빠져갖고 막 이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별풍선 10만 개 쐈어. 근데 거기 역캠들도 이제 얘네들 엔터가 다 있거든. 그럼 그 엔터 사장이 엔터? 소속사? 소속사가 있어. 그럼 바람잡이 느낌으로 옆에서 11만 원 쏘는 거야. 11만 개 쏘는 거야. 그럼 그 11만 개 쏜 거 나중에 그 역캠한테 다시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고 있던 호구가 내가 회장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12만 개 쏘고 이러다 파산하고 실제로 죽었잖아. 이것도 타짜네. 판돈 올리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쫄리면 빼시던가 이렇게. 어떤 40대 남자가 빚져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결국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여기는 정말 왜 그런 말 있잖아.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쳐다본다. 나는 그저께 눈이 마주쳤거든 결국. 그래서 잠식돼 버릴 수도 있다. 아이고. 아무나 클릭하지 마시길. 오늘 우리가 알려줬으니 아무나 클릭하지 마시길. 어떤 각오를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런 컨텐츠다. 무섭습니다. 아하.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죠? 소감이 어떻죠? 입맛이 좋지는 않네요. 인방 탐방. 솔직히 난 잘 보지도 않고 부천도 내 동네가 아니고 나랑 별로 관심 없는 나랑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감이 하나도 사실 막 이제 오늘 얘기하러 오기 전에 이것저것 막 기사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막 했는데 사실 남 얘기였지. 와닿진 않았어. 아유 그냥 별 세상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이게 깊게 이제 너네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심각성이 약간 왜인지 모르게 나도 그냥 기분이 좀 다운이 되는 느낌이 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아무튼 근데 진짜 이게 그래도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건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자면 인방신에 대한 혐오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마땅하다는 마땅하다고. 그래도 나는 뭐 개별 개인에 대한 혐오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지만 신 자체에 대한 따져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부당한 측면이 그거 있지 자체로도 않나. 부당하다. 두 명의 생각이 다 일리가 있어. 동의가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제 오늘 약간 내가 설명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성훈이 생각에 좀 더 동의를 하지. 그러니까 이 신 자체, 인방 문화 자체, 개인이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긴 해. 근데 이제 늘 어떤 제도에는 예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 속에서 활동하는 그 회색지대들 있잖아. 거기는 혐오뿐만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아야 되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뭐 어디든 많이 보이잖아. 여기가 그냥 우리가 인방 문화, 인방 사회만 얘기해서 그렇지. 어디든 밝은 면이 있으면 그 이면에 어두운 면들이 있잖아. 그런 거가 집약돼 있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한 번에 우리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그렇게 좀 약간 다운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아무튼 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터넷 방송. 그런 방송 무죄. 마지막으로 그 QWER 노래 QWER 요새 주가가 높은데 다시 높아졌어? 쭉 약간 고공행진 느낌이지 않은가? 요새는? 그래서 막 우리은행인가 어디 광고도 찍고 그래서 이게 또 고민 중독 때 딱 고점을 찍은 것까지 팔로우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약간 또 무슨 실력 논란 이런 걸로 또 막 뭐 약간 하향세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소식을 몰랐어. 이게 또 이쪽 인방씬하고 관계가 많은 그거거든. 아, 그 사람들 다 그거잖아. 트위치에서 이제 방송을 하던 다 트위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초단이랑 마젠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 묘한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그냥 단순한 게임 뭐 토크 방송은 아니었고 그래? 약간 좀 야식꾸리하게 입고 이러던 그런 BJ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또 말이 많거든. 음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양지로 올라와서 이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려고 올라온 거 아니야? 탈출해야겠다. 뭐 고민 중독 자체가 노래는 괜찮거든? 노래 좋거든? 그래서 이게 여기는 되게 좀 복잡한 게 인방에 대한 팬들, 안티 팬들도 있고 또 밴드 씬의 팬들, 안티 팬들이 있는데 이제 난 이것만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QWER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요새 막 그 윤도현 밴드에서 그 리메이크 곡을 허락을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QWER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도 하지. 아니 밴드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리스펙 해주는데 너네 뭣도 없는 그 밴드 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밴드 씬이 이렇게 작을 수밖에 없고 고인물들밖에 없는 거다. 열려있지 못하니까. 인신공격을 해버리네. 뭐 아무튼 QWER 요새 잘 나갑니다.